야, 너 맥북 에어 산다고 하지 않았어? 왜 맥북 프로 맥스를 산 거야? 야, 아반떼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산다는 거랑 뭐가 달라?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곧 M4 맥북이 출시되고 크리스마스나 신학기에 맥북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상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맥북 모델, 크기, 스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선 도와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말하는 거에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면 5초 안에 끝내드릴게요. 본인이 블렌더 같은 3D 작업을 한다.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월 100만원 이상은 번다. 로직 프로를 통해 곡을 팔고 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레이어 수십 개를 사용하고 이걸로 돈을 벌고 있다. 그 외 맥북을 사용해서 적어도 매달 1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자, 여기에 속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분들은 그냥 고민하시지 말고 원하는 크기의 맥북 프로 모델 풀스펙으로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무리 비싸게 사셔도 두세 달이면 기기값을 뽑기 때문이죠. 지금부턴 그 외 저처럼 일상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맥북 구매 가이드를 크기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저의 경험을 토대로 추천하는 거라 반박시 여러분들의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맥북 에어 13인치는 가볍고 작기 때문에 기동성과 가성비에 중점을 두고 구매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스펙은 가장 기본 모델이에요. 깡통 모델이라고 하죠. 예전 같으면 분명 램을 16기가로 할지 8기가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기본 메모리가 16기가로 변경돼서 보통의 고민이 사라졌어요. 이 맥북 에어 13인치로도 모든 일상적인 작업이 다 가능하고 취미용으로 4K나 FHD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해요. 보통 맥북 에어 13인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사용 중심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형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고민되는 건 저장 공간을 512기가로 갈지 말지가 고민되실 거예요. 30만원 정도가 더 비싼데요. 용량이 더 필요하다면 차라리 1테라 SSD와 인클로저 조합으로 가면 1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걸 아이폰이나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권해드려요.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일상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256기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4K 영상 편집을 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라면 256기가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4K 영상 작업용으로 맥북 에어 13인치 512기가로 구매하겠다면 차라리 다른 모델로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맥북 에어 모델은 펜리스 모델이라 발열에 취약해요. 근데 애플의 M 시리즈 칩셋은 적은 발열로 최대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했던 건데 그건 사실 M1 시리즈일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반도체가 고장나는 가장 큰 이유가 열에 의한 열화 현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계속 뜨거우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M1 칩셋은 애플 실리콘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완성도 높은 칩셋이었어요. 그래서 발열과 성능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M3나 M4 칩셋은 더 강력하게 성능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발열이 예전 M1 칩셋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열로 인한 성능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게 심해지면 갑자기 맥북이 안 켜지는 로직보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할 거라면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을 선택하기보다는 쿨러가 있는 프로 모델로 가는 게 좋을 거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맥북 에어 13인치의 본질은 기본형이에요. 전 에어 모델보다 프로 모델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프로 폼팩터의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면 에어보다 정말 좋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맥북 프로 14인치는 총 3가지 칩셋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노멀 M4, M4 프로, M4 맥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인 노멀 모델은 기본형을 추천해드려요. 기본 모델이지만 16기가 램에 저장 공간이 512기가 때문에 일상 사용 시 딱 스탠다드한 스펙이에요. 프로 모델이라 쿨러가 있어서 기본적인 영상 편집도 성능 저하 없이 할 수 있고 완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이보다 좋은 가성비가 없어요. 거기에 프로 디스플레이와 넘사벽 스피커는 뭐 말해 뭐해요. 근데 사실 14인치 폼팩트에 가장 맞는 칩셋은 프로 칩셋이에요. 맥북 프로, 그러니까 프로라는 건 정말 이 랩탑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본 칩셋보다 강력한 프로 칩셋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14인치 맥북 프로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작업을 하실 거면 프로 칩셋으로 가는 게 맞고요. 기본 프로 칩셋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칩셋을 추천드려요. M4 칩셋으로 예를 들면 12-16코어가 아니라 14-20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인치 모델은 맥스 칩셋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이 14인치 폼팩터에서 맥스를 선택하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맥스 칩이 강력한 성능을 가졌지만 구조적으로 14인치는 물리적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맥스 칩셋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구현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 작업을 한다면 큰 디스플레이와 구조적으로 큰 16인치로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14인치 폼팩터에서 최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업그레이드된 프로 칩셋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맥북 에어 13인치와 맥북 프로 14인치는 1인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무게가 엄청 무거워집니다. 컴팩트한 크기의 맥북을 구매해서 다양한 작업도 하고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프로 모델 14인치를 추천해드려요. 맥북 에어 15인치는 사실상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특별한 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상 사용할 때 여러모로 가장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15인치라는 큰 디스플레이에 가벼운 무게 때문이에요. 일상 사용 시에도 괜찮지만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괜찮은 게 13인치 맥북 에어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크기 때문에 쿨러가 없어도 발열을 꽤 잘 잡아줘서 성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북 에어 15인치는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 사용 후에 라이트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전 M3 기본형에서 램 16기가와 저장 용량 51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은 램이 16기가가 기본이잖아요. 저장 공간만 512기가로 업그레이드하면 맥북 에어 15인치를 다방면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맥북의 정점에 있는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이에요. 일상 사용보다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필요하죠. 16인치 맥북 프로는 무조건 풀스펙의 맥스 칩셋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16인치 맥북 프로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고의 성능과 전문적인 작업을 위해서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만 이 모델을 고려하신다면 그만큼 자금에 여유가 있으시거나 이 모델로 본전을 뽑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 거죠.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 폼팩터의 16인치 모델이 필요하신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 모델을 구매하셔도 돼요. 14인치 프로 모델과 동일한 칩셋이라도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더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이 가능해요. 16인치 맥북 프로는 맥스 칩셋에 엄청난 성능도 있지만 16인치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때문에 선택한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넘사벽 모델이에요. 근데 맥북 프로 16인치는 정말 무겁거든요.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라서 기동성에서는 정말 떨어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맥북 크기별 스펙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윈도우 랩탑도 몇 대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성능도 중요하지만 랩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항상 랩탑을 거치해 놓고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갤럭시 북 프로나 아수스 젠북은 맥북만큼 얇고 가볍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이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 맥북은 정말 다르죠. 맥북을 처음 구매하시거나 기변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선택하기 어렵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메이슨이었고요. 앞으로도 일상사용 중심의 IT 기기 리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